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는 데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특히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지난 5월 21일 워싱턴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회담에 따른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오늘로 8일째가 되는 날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 8일 동안에 귀국길에 페이스북에 이번 대단한 성과를 올린 회담이었다라고 하는 짧은 글을 올린 이후에 침묵 상태에 있습니다. 중간에 뭐 5당 대표 오찬 회담에서 뭐 이런저런 가벼운 얘기가 왔다 갔다 했다고 하지만은 지금 지난 4년간 외교 안보 정책, 특히 한미 동맹을 훼손, 거의 파손 수준에 이르르는 이 정권이 모처럼 새로운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외교적 손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국민의 지대한 관심이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대통령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자신 없는 대목이 있는가, 뭔가 숨기고 있는 대목이 없는가. 첫째로 그 공동성명에서 나타난 것 중에 명백히 실천사항이 두 가지, 그게 오리무중 상태에 지금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발전을 공동 개발하고 수출하는데 공동 협력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됩니다. 지금 한울 3, 4호기 공사 중단시켰지요. 그리고 월성 원전 1호기는 경제성을 조작해가지고 그걸 또 발전을 중단시켰지요. 그럼 이걸 전부 취소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당 대표 오찬에서 국민의힘당 대표 권한된 김기현 의원이 그걸 물었더니 지금 판단하기 위해서 뭐 검토 중이다 이런 말을 했고, 그 다음에 한미 군사 합동 훈련은 미국이 이제 한국군에 대해서도 55만 명분의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한 이상 이 공급이 완료되면 지난 4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한미 군사 훈련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한 데 대해서도 모호한 태도를 취한 채 지금 8일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성명은 어떻든 그 큰 틀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전장에서, 그러니까 6.25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전장에서 피를 같이 흘린 혈맹이다. 이 한미동맹은 이 기반 위에서 굳건히 서야 한다. 경제, 기술, 원자력, 아까 말씀드린 원자력, 그리고 대북 정책, 대중 정책, 대일 정책에 있어서도 한미 간에 전부 공동 협력한다. 이렇게 큰 틀에서는 아주 근사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대북 정책은 유엔의 제재 결의를 그걸 절대 축소하거나 할 수 없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의 이른바 정상회담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 톱다운 방식, 이건 절대 하지 않는다. 북한이 확실한 핵 폐기에 관한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의지가 확고할 때에 그때 바이든, 나는 김정은이를 만날 수 있다. 이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도 어떤 합의문이 표시되어 있느냐 하면 대만 해협의 안전에 공동 협력한다. 그 다음에 이른바 동남 중국 해에 대해서 이건 이제 필리핀이나 일본도 영유권을 주장해서 교차되는 그런 지점에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일방적 국제법을 무시한 영유권 주장으로 해상 자유 통행이 저해받는 것에 대해서 한국도 미국과 공동 보조를 취한다. 이건 아주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중국을 면전에서 이것에 저항하는 그런 약속까지도 이 공동 합의문에는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함에도 과연 이 합의문을 문재인 대통령이 그대로
순조롭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8일이 지난 지금 점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고 일부 농객들은 의혹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기 좋게 이래 놓고 뒤에 중국 관계에 있어서 꽁지를 빼고 특히 북한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이 합의문에 틈새가 있다. 이 합의문 속에 무슨 틈새냐? 미국은 4월 27일 이른바 2018년 판문점 회담, 김정은과 문재인의 판문점 회담의 그 약속, 그리고 미국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의 북한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약속한 것을 존중하고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미국이 그것을 찬동 또는 지지한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틈새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공동성명에 이걸 표시한 것은 한국이 북한과 그냥 정상회담을 해봐야 그것이 실천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그 속내를 알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표면상 체면을 세워주는 선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다고 보아지는데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여러분 3월 9일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 정권을 유지 연장하기 위한 평화쇼를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도모하고 있지 않느냐. 김정은이를 회유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판문점이나 평양에서 문재인 김정은 회담을 통해가지고 남북 평화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환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줌으로써 이것이 이 정권의 공로로 인정되게 해가지고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일련의 물밑에 공작과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지금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 그것이 가짜였다 하는 거 이제 다 판명이 됐죠. 그런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전국 지방총선거가 있었어요. 싹쓸이 해버렸잖아요. 6월 12일 오후 5시경부터 트럼프와 김정은이 이런 합의를 했다 이래가지고 밤새도록 다음날 투표일 하루 종일 이래가지고 국민이 저는 여기에 속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쉽게 속는 국민도 문제가 있지만은 이 정권도 아주 악랄하게 짝이 없어요. 그거는 허위 문서나 다름없고 지금은 그 폐기된 겁니다. 그건 폐기됐고 4.27 선언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주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판문점 연락사무소 설치를 해서 남북이 소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그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지요. 무참하게 폭파했지요. 수백억을 들여서 우리 대한민국의 돈으로 지은 그 건물을 무참하게 폭파했지요. 그런데 이 정권은 한마디도 말을 못합니다. 손해배상하라 소리는 언감생심이고 민주당의 실세 중에 하나는 대포로 박살내지 않은 것만해도 다행이라는 이따위 소리나 하고, 그러니까 4.27 선언이라는 것도 이미 그걸로 휴지화된 것인데 이 공동선언에 다 백지화되고 무효화가 된 싱가포르 회담 그리고 4.27 선언 이것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공동성명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아무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북한하고 어떤 밀약을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바라다 봐야 될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그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실제로 임기가 2달밖에 남지 않은 그때 10월 4일 남북 공동성명이 있었습니다. 거기 아주 어마어마한 내용, 무슨 철도를 어떻게 한다, 뭐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곧 물러갈 대통령이 자기들 생각에는 이 약속이 불가역적이다, 되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로 그 약속을 했는데 그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번에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정권 말기에 와가지고 마지막 발악적으로 평화쇼를 위한 어떤 모략 모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걸 우리는 의혹의 눈초로 바라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한미공동성명의 큰 틀에서
70년의 혈맹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큰 틀이 있지만은 이 정권의 기본적 속성은 좌파 정권이고 지난 4년 동안 북한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사랑을 구애했어. 스토킹 수준이야. 저렇게 판문점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삶은 소대가리라고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욕을 퍼본데도 불구하고 그저 이 평화쇼에 매달려가지고 그것이 결국 정권 유지의 방편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좌파적 속성이 확실히 없어졌다라고 하는 현상이 보이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예민하게 관찰해야 될 것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겉으로 미국과의 대중정책을 같이 한다. 그 민감한 부분에 약속을 했지만 뒤로는 꼬리 빼는 소리를 중국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친중 사대주의는 조선조 말까지 있었던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라고 하는 이 관념 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그 공동성명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 실천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고, 결국은 이 정권을 끝내야 내년 3월 9일에 이런 좌파 정권을 완전히 끝내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내년 3월 9일 이전에라도 이렇게 의욕투성이의 한미 공동성명의 실천 과정에서 뭔가를 이렇게 도모하려고 하는 이런 정권은 3월 9일 이전에라도 끝낼 수 있으면 끝내야 되겠다. 8월 15일 전 국민이 한번 일어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 목사님의 이런 간절한 호소를 우리는 한번 한미 정상회담 후에 한미 공동성명을 실천해 가는 이런 의욕투성의 과정에서 한 번 더 절실하게 느껴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심기일전에서 이 정권의 속성을 꿰뚫어 봐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